자, 1호 환자. 자, 그러나 암도 나았다. 명의 막서 거슨 박사의 암 치료기 SJ 호트지음 김태수 옮김. 이어서 오늘 장면은 현대의학의 여러 가지 이 비협조적인 상황 속에서 거슨 박사는 뉴욕시에 1955년 12월 6일에 마티니크 호텔에서 가진 사업자들과 오찬 모임에서 5명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경과를 설명했는데 200명의 사업가들이 거슨 박사의 암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가 제시한 엑스레이 사진과 병력을 검토했다. 그 내용에 한 5명의 이 치료 사례에 대한 첫 번째가 환자 지지 부인이었는데 병력이 어떠냐? 1949년 10월 뉴욕의 메모리얼 병원 암연구소에서 정규 검사를 받은 후에 흉곽 외과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기관지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았다. 오른쪽 폐에 4개의 악성 종양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오른쪽 폐를 제거한 후에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1950년 3월 체중이 점점 감소하면서 원기를 잃게 되자 메모리얼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다. 1950년 8월 메모리얼 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았다. 4차례의 혈관 주사를 맞았다. 조사와 검사를 한 결과 종양이 퍼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왼쪽 폐에 암이 자라고 있어서 환자는 수개월 이상 더 살 수가 없다고 했다. 병원에 다녀온 후에 7주일 동안 환자는 고열로 고생하였다. 체중이 15파운드가 줄어서 97파운드로 유지하게 되었다. 너무 허약해서 엑스레이 치료를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숨이 가빠지고 밤낮으로 의자에만 앉아 있어야만 했으며 음식을 먹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자, 이제 10월 4일 거슨 치료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거슨 박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수개월 후에 모든 선종과 아픈 증상이 사라졌다. 체중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가사 일은 물론이고 다른 일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1957년에서 58년의 추적기에 양호한 건강 상태에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2호 환자 도라 스캔 여사는 1943년 6월에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자, 위에서 그 내용 중에서는 상기의 치료에 대한 보고가 독일 임상의학지에 이렇게 1954년에 실렸다라고 했네요. 1941년에서 42년 동안 두 눈의 시력이 상실해가고 있었다. 중시가 2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오른쪽 눈 위의 간자 놀이뼈가 함몰되더니 1943년 3월에는 반맹증이 되었다. 1943년 4월에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6월의 검사에서 왼쪽 눈의 시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42년부터 월경이 없어졌다. 1942년부터 43년 사이에 체중이 15파운드나 줄어들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두 눈의 연골에 창백한 색깔이 나타나 있었으며 두 눈의 시력이 약하고 오른쪽 코가 함몰되어 가고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오른쪽 눈의 시력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알았다. 엑스레이 촬영으로 셀라투르치아가 비대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상상돌이의 벽이 함몰되어 있었다. 엑스레이 치료를 계속 받아 시력이 약간 회복되었으나 볼 수는 없었다. 부인은 뇌하수체 샘에 발생한
종양 제거 수술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자, 진단을 해보니 뇌하수체샘에 아주 커다란 종양이 발생하였고 셀라트로지아도 비대해져 있었다. 왼쪽 시신경 쪽의 뼈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주변의 뼈도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었다. 거선의 치료를 받은 결과 1944년 3월에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앰뷸런스에 실려 거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입원 즉시 치료에 들어갔다. 일주일 뒤에 의식이 회복되었다. 2개월 후에 많이 나아져서 집안일도 약간 볼 수 있게 되어졌다. 셀라투르시아라는 것은 접형골체의 상면에 정중선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함뇨로서 뇌하수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이렇게 8개월 후에 옛날대로 남편의 비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치료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이렇게 되는데 1944년 3월에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앰뷸런스에 실렸는데 이렇게 거선 박사의 치료를 받은 2개월 후에 많이 나아져서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8개월 후에 옛날대로 남편의 비서 역할도 하게 되었다. 8개월 만에 그 부인은 왼쪽 눈의 망막을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읽고 쓰는 데에 불편함이 없었다. 1957년, 58년에 재진찰한 결과 건강했으며 일도 할 수 있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계속해서 침몰되어 가는 그 부분이 어떻든 대체의학으로 자연치료 건강식이요법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어 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3호 환자 버지니아 골든 여사에 대해서 병력은 왼쪽 다리와 넓적 다리에 흑종양이 생겨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왼쪽 복숭아뼈에도 흑종양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45년 9월에 뉴욕에 있는 비크만 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뒤에 원래의 자리에 종양이 재발했으며 왼쪽 서해부 림프에도 혹이 생겼는데 뉴욕의 성루가 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 환자의 남편에게 희망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거선의 치료를 받은 결과는 1946년 9월 6일에 거선 박사를 찾아갔으며 즉시 치료를 받았다. 왼쪽 살에 토마토만한 크기의 흑종양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1947년 6월의 조사에서 종양이 보이지 않았다. 1948년 10월에 건강한 여아를 분만했다. 거선의 치료를 받기 전에는 잉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치료를 받은 후에는 건강 상태가 정상이었다. 1957년, 58년의 조사에서도 건강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었다. 동시술에 대한 보고는 1949년 발행한 실험적 외과지 7권 4호에 실려 있다. 버지니아 골든 여사는 동저서 재발행 연도인 1991년도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 자, 1940년, 50년 이때 있었는데 40년이나 후에도 이 여자분은 치료된 상태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겠네요. 4호 환자 MNK 부인에 대해서 병력은 1941년 2월에 코에 발생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종양이 다시 발생하여 1943년에 수술을 받았으나 역시 재발하여 1945년에도 수술을 받았다. 1946년 6월에는 이마와
머리 꼭대기에 생긴 종양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1950년 2월에는 오른쪽 중간 폐 옆에도 감자만한 크기의 종양이 있어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 폐 옆 주위에도 새 종양들이 자라고 있어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다. 신경섬유종이 급히 자라고 있었으며 육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였다. 자, 거선 치료를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 봅시다. 1950년 6월 20일에 거선 박사를 찾아갔다. 12개의 작은 종양들이 온몸에 있었는데 왼쪽 상부 턱뼈의 중간에 1개, 오른쪽 눈 위의 뼈에 있는 종양은 눈뚜껑을 누르고 있었으며 왼쪽 관자놀이에 1개, 왼쪽 팔의 윗부분에 1개, 오른쪽 팔의 아랫부분에 2개, 왼쪽 엉덩이 뼈와 복뼈에도 2개나 있었다. 오른쪽 귀의 청력이 감퇴해져 있었으며 오른쪽 눈은 반쯤 감겨져 있었다. 자, 이거 에코는 비슷하게 찌푸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12개의 종양들이 온몸에 벌써 퍼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1950년 6월 30일이 되자 모든 종양들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6월 20일에 찾았는데 6월 30일 10일 만에 사라져 가고 있었다. 이 대단한 기적이네요. 7월 30일에는 모든 종양의 흔적이 없어졌으며 한 달 10일 만에 몇 달 뒤에는 앞서 수술을 받은 흔적들도 사라져갔다. 1957년 이후의 추적을 보면 그 환자는 결혼을 했으며 거선 박사의 식사법을 중단하여 간 기능이, 그래, 이분은 아주 젊을 때에 아주 혈기왕성한 때에 이런 암이 생겼는데 그래서 또 빨리 악해졌다가 또 재발하게 됐네. 잘못돼서 재발됐는데 이번에는 종양이 뇌에 나타났다. 4개월 동안 자가 치료를 했다. 점점 더 나빠지게 되자 그것은 병원에 입원하여 회복이 되었다. 현재는 아주 건강하다. 그러니까 완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암에 눈에 보이는 흔적들은 없어졌지만 그 암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식이 습관을 하니까 다시 재발했고 다시 입원해서 제대로 건강요법을 하니까 건강해졌다. 그러니 암 환자는 장기간 좋아졌더라도 꾸준히 건강식이요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호 환자 DHJ 부인, 병력은 1923년에 왼쪽 대퇴골에 종양이 발생하여 수술로 제거했으나 같은 곳에 재발하였으며 역시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근육종이었다. 1924년 재발한 종양을 제거한 후에 엑스레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1925년에 역시 같은 자리에 종양이 발생하여 수술을 했으나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았다. 1928년에 그 상처 자리에 피부 이식 수술을 했다. 29년에 그 자리에 뼈를 일부분 떼어내고 상처를 치료했는데 1940년까지는 견딜만 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견딜만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40년에 상처 자리에 궤양이 재발하더니 뼈에도 염증이 생기고 상하기 시작했다. 41년 모든 궤양을 드러내고 피부 이식을 했다. 그리고 페니실린 등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44년에는 여러 뼈 조각들을 드러내어야 했다. 45년에도 더 많은 뼈 조각들을 드러내어야 했다. 46년에 다시 피부 이식을 하여 51년 5월 25일까지는 그 상태로 있었으나 다리가 골절되었다. 51년에 버지니아 대학병원에서 대퇴골의 3분의 2쯤 되는 길이의 긴 쇠 막대기를 뼈에 박아 은낫으로 조였다. 그러나 근육과 피부가 치유되지 않았다. 1952년에 종양을 제거했다. 야, 이거 뭐 23년부터 거의 25, 6년
생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 그것은 치료를 받은 것이 1952년에 9월에 환자가 침대에 누운 채로 그것은 병원을 찾아갔다. 전 넓적 다리에 걸쳐서 궤양이 퍼져 있었다. 상체의 깊숙한 부위에 커다란 쇠막대기가 박혀 있었다. 많은 양의 고름을 빼냈다. 고통이 엄청났다. 왼쪽 엉덩이에 정액낭염이 있었으며 환자는 협장을 끼고서도 겨우 걸을 수 있었다. 1953년 3월에 궤양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료가 되어 갔다. 새로운 뼈가 자라면서 2개의 금속 나사를 망가뜨리게 되자 환자가 걸을 때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뼈가 새로 뼈가 나오니까 박은 금속 나사가 망가뜨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뼈와 근육 그리고 조직들이 모두 되살아나게 되어 쇠 막대기를 빼내야 했다. 이 새로 살아나는 이 뼈와 이 생기가 되니까 결국은 빼내고 1957년 58년 추적을 해보니 56년에 5월에 쇠 막대기를 제거했고 57년에 재검사를 한 결과로 건강이 양호했으며 정상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후기로 이 경우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환자가 거슨 박사에게 가기 전에 30년 동안이나 1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파괴되어 가던 다리가 재생되었다는 점이다. 상계의 5 환자의 이야기는 거슨 박사의 저서 암치료법 50명의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이런 책을 구했으면 참 좋았는데 구할 수가 요즘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위의 이야기들은 임상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으나 매우 인상적이고도 놀랍다. 독자들이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 얘기를 읽으면 두려움, 절망, 비참함, 그러다가 희망과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과학자들의 신중한 의의 아래서 생생한 인간 감정이 숨어 있는 것이다. 만약에 거슨 박사가 죽음에 직면한 환자 한 사람 정도를 구해내었다면 크게 영광을 안겨줄 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내가 알기로 실로 많은 사람들을 그는 구해내었다. 그런데도 과학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비웃고 있다. 왜 그럴까? 이게 참 문제죠. 이렇게 클라우드 페프 상원 의원은 이렇게 의료교 사업계의 로비로 폐기되었다. 만일 그 안에 통과되었으면 그것은 치료법의 연구에 자금이 지원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 의회에 상정을 시키려 해도 폐기가 될 정도니까 이렇게 35년 비엔나에서 히틀러의 등장으로 가족과 함께 독일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치료의 사역을 잘했던 신뢰를 오늘 보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